엔비디아를 대체해서 뭐 다른 혁신 성장주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투자는 패를 보고 하면은 항상 틀린다.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 저는 경제를 보고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까? 그러니까 어떤 경로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가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기업에서 힌트를 얻어야지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채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안 나고 또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하반기에 우리는 투자 안 할 거야. 하반기에 우리는 고용 줄일 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경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 위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은 투자를 계속해야 돼. 이거야말로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전 투자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밖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매크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그 경기의 변곡점을 일일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매크로에서 얘기하는 주도주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도주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혁신 성장 기업들, 기술력의 헤게모니를 쥔 기업들이 경기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힘이 딸리거나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러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주식시장은 쉬는 것이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EPS의 그로스가 있고 또 기업들이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이런 기조라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이 앞서 이제 중금리 시대, 초저물가 시대는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금리 시대, 중물가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금리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위험 자산은 좀 주식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금리는 저성장을 이끌 건데 그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혁신 기술이잖아요. 좀 롱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도주는 혁신성장 기업들이고 혁신성장 기업들도 물론 쪼개서 보다 보면 AI 이네이블러도 있고 AI 어댑터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에서 생각할 문제고 큰 카테고리는 그 혁신성장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 그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런 혁신성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목에 찼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를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라는 것을 아까 들으셨을 텐데 아무튼 언제 꺾이든지 간에 경기가 다시 꺾임이 없이 계속 이제 호황을 보이든 간에 박사님 의견대로 어느 쪽이든 간에 혁신성장주가 그렇게 호락호락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계속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다른 혁신 성장주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선수 교체를 하면서 큰 카테고리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4차 산업 관련된 혁신 기술주들이 조금 계속 순번이 바뀌거나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는 비중을 두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그 안정성장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티플이 높은 혁신성장주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사업 모델이 심플하고 밸류에이션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높고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시장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B2C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B2C 그리고 주주 환원율도 높고 이런 고도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러한 중성장주 중에서 안정된 주주 환원율의 주식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그런 기업이 네, 되겠죠, 그렇죠? 펩시코라든지 뭐 네. 비자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조금 요즘에 재미없는 파이자도 이제 그런 네. 주식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뭐 우리가 종목들을 다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ETF라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균형되게 포트폴리오 또 성장주와 안정성장주 또 균형되게 이렇게 갖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또 뭐 쭈그러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오히려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이렇게 대응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보면 투자 성과가 높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재밌는 거 김한재 박사님이 짚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은퇴하신 이제 뭐 펀드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분께서 그걸 항상 강조하세요. 투자는 패를 보고 하면은 항상 틀린다.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그 포커의 게임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커가 세 장이 있는데 두 장을 딱 펼치고 저쪽에서 두 장을 다 펼쳐보니까 내가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배팅을 할 때 그때 그 한 장에서 상대가 속이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교란을 일으켜서 속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큰 배팅을 할 때 항상 잃는다.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플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미 오른 주식은 접근하지 말아라. 이미 이슈가 되고 리포트가 빵빵 나오는 것들은 접근하지 말아라. 물론 성장이 너무 클 때는 당연히 따라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김 박사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기업의 관점에서 매크로에 강건하게 자기의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서도 이게 어떤 환경이든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나리오를 그리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남들이 알려준 정보나 이미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매겨진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매겨진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 저도 굉장히 깊이 동감을 하고 있고 저는 액티브 마켓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드리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AI라는 그 큰 붐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주가가 그렇게 오를 거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장이 그냥 네. 버텨주는 정도로 만만한 크지 크지 않게 버텨주는 정도고 오름폭의 상당 네.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AI 붐이라고 해서 빅테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면 끝났네 이러시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임플로우로 보시면은 그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그 부각이 됐었고 지금 동시에 빅테크 반도체 하드웨어가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됐었고 소프트웨어에서는 AI라는 것이 결국엔 컴퓨터에 있는 많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에서 보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나 이 성장이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돼서 결국엔 AI 그리고 미국 경기 좋은 이 두 부분이 합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니까 실제로 미국의 전력 가격이 전년 비해서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선과 관련되는 인프라 제조 기업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배전까지 남았다. 왜냐면 전력의 효율성, 전기 가격이 비싸면 배전을 할 때 전력을 잘 쏴주고 이제 손실이 없게 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전에 대한 기업들도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굳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매크로랑 연결해 보면 저는 올해 금리가 연말이나 서서히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크로상 정부의 정책, 미국의 약간 인하 정책에 대응해서 미국의 제약회사들, 바이오 많은 텍 회사들이 올해는 충분히 많은 약간 인하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M&A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들이 진입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원약을 복제해서 이제 파는 그런 시장들이 상당히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화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의 패턴들을 보면은 그 전에 못 샀던 좋은 회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프리미엄을 100%씩 얹어주고 계속 M&A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차곡차곡 그 임상이 됐던 아니면 기술 수출과 관련되는 것이든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빅팜들과의 계약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